푸틴은 더 이상 칼리닝그라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것은 우리에게 유토피아적인 미래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년간 러시아의 중요한 압박 지점이자 유럽에서의 힘의 지렛대였던 칼리닝그라드는 이제 푸틴의 가장 취약한 지점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역사상 가장 정교한 포위 전략을 러시아의 강력한 지점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서방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리닝그라드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공급되는 모든 동맥이 우크라이나의 정교한 공격에 의해 차단되고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의 지리적 위치는 그것을 강하게 만들면서도 취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곳에 거주하는 약 100만 명의 민간인 발트 함대 주둔지 그리고 수만 명의 군인들은 생존을 위해 발트해에서 오는 에너지, 연료, 탄약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리투아니아를 통해 운영되던 철도 운송 노선은 2022년 이후 적용된 강력한 제재의 물결로 크게 좁아졌습니다. 이 좁아짐은 크렘린 지도부가 대안을 찾도록 만들었고 상트페테르부르크 항구에서 시작하는 1500km의 해상 고속도로를 유일한 생명선으로 바꾸었습니다. 푸틴은 칼리닝그라드의 군사 및 민간 물류를 지원하는 해상 노선을 전속력으로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 수 없는 물류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 2026년 6월의 충격적인 발전은 현장 데이터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 의존성을 정확히 겨냥하여 이 거대한 주둔지를 공급하는 1500km 해상 동맥의 출구 지점을 공격했습니다. 6월 3일부터 6일까지 우크라이나 군대에 속한 장거리 무인 공격 시스템이 발트 함대의 수리 및 유지 보수 중심지로 알려진 크론슈타트 조선소를 매우 드문 정밀도로 타격하여 사슬의 가장 약한 고리를 끊었습니다. 5,000톤의 탄약이 하룻밤 사이에 무력화되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대규모 군사 화물이 증발했다는 것은 수백 대의 기차 화체에 해당하는 탄약이 전선에 도달하기 전에 파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리닝그라드로의 대규모 해상 물류 계획은 단 한 번의 정확한 공격으로 심각한 붕괴 단계로 끌려갔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탄약 흐름의 중단은 이 지역의 레이더 운영자부터 미사일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방어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야전 부대의 작전 공간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지휘 수준에서 심각한 계획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단순한 탄약고 파괴로 설명될 수 있는 단순한 전술적 손실의 차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모든 외부 지역에 영양을 공급하는 모세혈관들이 동시에 잘리고 있는 생태계 붕괴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주로 글로벌 에너지 판매에 의존하는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매의 지속성은 흑해 분지의 민간 상업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얻어진 전략적 수익은 칼리닝그라드의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유럽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 압박 지점의 창출은 이 수익 흐름에 의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도를 지탱하는 민간 무역 네트워크는 최근 몇 달간의 체계적인 일련의 작전으로 인해 흔들렸습니다. 남부 전선에 배치된 흑해 함대는 작전 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크림반도 주변의 전략적 항구들은 우크라이나의 무인 해상 선박에 의해 사실상 폐쇄 상태로 강제되었습니다. 화물선의 중요한 통로인 아조프해는 끊임없는 사격 통제해에 있습니다. 이 모든 남부 경로의 불안정성은 모스크백의 북부 발트해 출구를 중요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키이우의 군대는 물류의 핵심인 정유시설에 진정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본토 깊숙이 작전 타격 범위를 늘리면서 18개의 중요한 러시아 정유소를 목표로 하여 생산 라인을 중단시켰습니다. 이 심각한 정유 능력 축소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통해 배출될 연료의 양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먼 해외 주둔지에 정기적으로 연료선을 보내는 물류적 사치를 빠르게 포기하고 있습니다. 키이우의 공격 허가가 발트해 항구로 확대되면서 1500km의 해상 노선은 더 이상 안전한 공급 경로가 아닙니다. 이 통로는 언제든지 기습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고비용의 위험한 소멸 구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군사 보급선의 혼란은 주둔지의 전투력을 약화시킵니다.
민간 에너지 인프라의 취약점은 그 지역의 생명 징후를 직접적으로 겨냥합니다. 칼리닝그라드의 경우 군사 탄약보다 훨씬 더 중요한 취약점이 두드러집니다. 전력망은 그 지역의 100만 명의 생존을 보장하는 유일한 근본 기관입니다. 2025년 2월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소련 시대에 물려받은 브렐 전력망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세 나라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유럽 대륙의 주요 전력망인 엔소 시스템에 통합되었습니다. 이 동기와 변경은 칼리닝그라드의 치명적인 전략적 고립을 의미했습니다. 이 반도는 더 이상 비상 상황에서 인접 국가들의 인격 전력 생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리투아니아 당국은 이 외교적 단절을 가혹한 물리적 조치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칼리닝그라드 국경에 위치한 모든 고압 전력 전송선이 체계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두 지역 간의 에너지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는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국경선에서의 이 청산 작업은 문자 그대로 이 배타적 지역을 고립된 에너지 섬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지역 행정부는 지역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체 내부 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레골스카야, 마야콥스카야, 탈라콥스카야라는 세 개의 천연가스 사이클 발전소가 현재 전력망의 부하를 감당하려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프리모르스카야 석탄 발전소는 예비 전력으로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서류상으로 지역의 설치 용량을 최대 소비 시간의 2배로 늘렸다고 주장하며 신뢰의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대규모 용량을 가진 시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터빈이 계속 돌아가려면 끊김없는 천연가스나 액화천연가스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지역 에너지 구조의 가장 큰 딜레마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가스 공급을 위한 두 가지 주요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투아니아 영토를 통과하는 전통적인 육상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통로는 이미 기존 제재 범위 내에서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잠재적인 외교 위기에서 밸브가 완전히 닫힐 위험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옵션은 해상 경로입니다. 해안에 위치한 마샬 바실레프스키라는 부유식 LNG 터미널은 도시의 궁극적인 에너지 보험입니다. 수학적 접근으로 평가했을 때 병원 생명 유지 장치, 정수 펌프, 중앙 난방 보일러, 즉 100만 명의 사람들이 어둠에 빠지지 않는 것은 바다로 올 서투른 LNG 선박에 달려 있습니다. 비극적이면서도 희극적인 측면은 이 배들이 지나가야 할 발트해가 이미 안전한 경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요소들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공해상에서 사용되는 그림자 함대 유조선을 사냥하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역 해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임무를 맡은 보이키급 군함들이 자체 건조 도크에서 무방비 상태로 공격을 받아 작동 불능이 되었습니다. 공역에서는 서방 동맹의 압도적인 우세가 보입니다. 프랑스 공군 소속 전투기들이 발트해 상공에서 일주일 만에 러시아 군용기 11대를 요격하여 공역에서 제거했습니다. 이 상황은 이 지역에서 2022년 이후 가장 강도 높은 교전 시리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상 보안 취약성은 글로벌 보험 시장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발트해에서 운영되는 러시아 민간 유조선에 대한 선체 및 전쟁 위험 보험료가 사실상 천문학적으로 치솟았습니다. 바다를 통해 도시로 연료를 공급하는 것은 군사적 자살일 뿐만 아니라 크렘린 경제에 지속 불가능한 거대한 블랙홀로 변하고 있습니다. 대도시를 암흑으로 몰아넣기 위해 먼 발전소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 발전소 보일러에 연료를 공급하는 체인을 끊는 것만으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 주민들의 생명선은 날이 갈수록 좁아지는 이 보이지 않는 봉쇄에 맡겨져 있습니다. 외교 테이블에서 강력한 물류 기반을 찾지 못할 때 던지는 빈 협박은 결국 그 소유자를 목 조르는 전략적 올가미가 됩니다. 더 넓은 시각으로 지도를 보면 칼리닝그라드를 둘러싼 군사적 고리가 매일 조금씩 더 조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도를 둘러싼 9개의 나토 국가들이 전례 없는 협력으로 지역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로 구성된 이 원은 월경지의 숨통을 끊기 위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동맹 가입은 발트해 지역을 사실상 동맹의 호수로 변모시켰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고틀란드 섬은 중화기로 요새화되었습니다.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는 하루에 2번 긴급 요격 이륙을 수행하여 러시아 항공이 더 이상 이 해역에서 통제 없이 비행할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포위 전략은 단지 해상과 공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상 요소들도 매우 공격적인 억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중순에 리투아니아, 폴란드, 프랑스의 군대가 브레이브 보어 2026이라는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훈련의 중심 기지는 칼리닝그라드의 벨라루스 영토로 확장될 수 있는 유일한 잠재적 육로 연결인 65km 수발키 회랑으로 선택되었습니다. 폴란드 제16 포메라니아 기계화 사단의 지휘 아래 수천 명의 동맹군 병사들이 이 좁은 지대의 신속한 방어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모스크바에 전달된 메시지는 매우 명확합니다. 동맹군은 어떤 공격 시나리오에서도 이 육로 연결을 몇 초 만에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발톱스 2026 해군 기동 훈련이 전속력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인원이 지역에 배치되어 대기 중입니다. 이 조여오는 고리의 가장 무거운 구성 요소는 의심할 여지 없이 폴란드입니다. 바르샤바 행정부는 새로 추가한 32대의 F-35A 스텔스 항공기로 동부 전선의 기술적 균형을 뒤집었습니다. 첨단 5세대 항공기는 칼리닝그라드의 S-400 배터리의 탐지 임계값 이하에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700km의 콘크리트 요새가 국경선에 따라 건설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전자벽을 구축하여 유럽 최초의 종합적인 안티드론 방어막을 가동했습니다. 연합군은 역사상 처음으로 라트비아 영공에서 통제력을 잃은 러시아 정찰 드론을 격추시켜 무자비하게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독일의 본사를 둔 딜 방산 회사는 지역의 미사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거리 3,000km의 플라밍고 순항 미사일을 생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거리는 모든 방향에서 주둔지를 부리고리로 둘러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철의 포위 뒤에는 거대한 전술적 변혁이 숨어 있습니다. 발트 국가들은 이 방어와 고립 개념을 크림 실험실에서 직접 배웠습니다. 그리고 칼리닝그라드가 직면한 위험을 구체화하기 위해 멀리 볼 필요는 없습니다. 크림반도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현재 크림반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물류 봉쇄 전략이 칼리닝그라드의 미래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실시간으로 작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6월 크림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크라이나의 무인 시스템 부대가 반도로 이어지는 모든 다리를 체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 4번이나 초나르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R280 고속도로의 군사 화물 교통량이 71% 감소했습니다. 드론 공격으로 인해 연료 호송대가 도로변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세바스토폴에서 휘발유 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배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방공 시스템이 연속적으로 타격을 받아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어가 약해지면 드론이 더 쉽게 공격하고 공격이 이루어질수록 방어가 더욱 약화됩니다. 흑해 함대 사령부는 세바스토폴을 포기하고 노보로시스크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장교들이 가족과 함께 비밀리에 반도를 탈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단 한 명의 지상군도 보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와 칼리닝그라드의 구조적 유사성은 무섭도록 평행합니다. 둘 다 육지로 본토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 다 바다를 통해 보급받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대규모 군사 주둔지와 민간인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에너지 공급이 외부 소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에서는 연료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에서는 연료가 같은 해상 경로로 오고 있으며 그 경로의 출구 항구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에서는 방공망이 뚫리고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에서는 S-400 미사일이 F-35 전투기의 탐지 한계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에서 실시간으로 물류 봉쇄 교리를 시험하고 있으며 이 시험은 서방의 칼리닝그라드 시나리오의 귀중한 사례를 제공합니다. 드론으로 다리를 선언하는 방법, 연료 라인을 차단하는 방법, 공중방어에서 악순환을 만드는 방법, 지휘 계층의 사기를 꺾는 방법, 이 모든 것이 크림반도에서 실시간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칼리닝그라드에 직접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토 계획자들은 이 교훈을 무시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취해진 모든 조치와 움직임이 결합될 때 나타나는 그림은 칼리닝그라드에 보이지 않는 포위로 읽힐 수 있습니다. 고전적인 봉쇄는 해군이 필요하고 전쟁 선언이 필요하며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포위는 보이지 않으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칼리닝그라드로 공급되는 모든 항구, 모든 정유소, 모든 해상 라인을 목표로 하여 보험 시장을 조작하고 에너지 의존성을 무기로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가장 주의 깊게 지켜보는 배우들은 모스크바만이 아닙니다. 베이징과 뉴델리도 이 그림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에서 군사 상륙 없이 단순히 공급선을 차단함으로써 타이완과 같은 월경지나 썸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포위로 질식될 수 있는지가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다음 장면은 칼리닝그라드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크림반도는 칼리닝그라드의 내일에 대한 가장 명확한 경고이며 이 경고는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도 직접 적용됩니다. 수년간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가 유럽을 위협하는 요새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요새의 벽은 더 이상 그것을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해상로의 출구 항구가 불타고 있습니다. 탄약고가 재로 변하고 있습니다. 전력선이 해체되었습니다. 가스 파이프라인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유일한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은 바다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바다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푸틴의 가장 강력한 카드는 그의 가장 취약한 지점으로 변했고 이 취약성은 매주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